세가 된 겁니다.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납부를 안 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납부를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 다시 나온 거고, 4월 11일 날 5,400까지 떨어졌는데, 변경 신청을 처음 했죠. 네. 왜 변경됐을까요? 여기 그 경매 신청한 애는 누굽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1,100. 아우, 빚 많이 졌네요. 1억 1,100까지 받아야 되는데 5,400 떨어졌잖아요. 네. 임차인한테 1억 2천 주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은 상관 안 하죠.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로복지공단이 1억 1,100을 회수가 안 되잖아요. 5,400으로. 네. 여기까지는 봐준 거죠. 왜? 얘가 1억 3천을 받았으니까. 아, 이제 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코치를 한 거죠. 그, 하면, 700 날리는 게 낫다. 그래서 깔끔하게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안 하고서, 5,400 이제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채권 회수하자. 회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2억이나 2억 2,500이나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1억 2천을 인수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정일 종합건설로부터 유치권 신고서 제출, 공사대금 7천. 그런데 2015년 8월 20일 날 정일 종합건설이 유치권 취하 및 포기서 제출. 왜 포기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여기에 경매 신청된 근로복지공단과 이해관계자들 있죠. 여기에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안 된다는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한 겁니다. 배제 신청을 하고 정일종합건설이 자꾸 그 관공서에서 배제 신청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신청한 거예요. 그럼 취하할게요.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버팅기지도 못하고 7월 28일 접수했는데 8월 20일 날 취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뜸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지만 물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건 부동산 경우에 취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받죠. 15,779 조회수 부분이니까 이 한 사이트만 그런데 다른 사이트 수십 개 사이트는 얼마나 많이 받겠어 사람들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 자체가 인수할 만하지 않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다음 2013 타경 20436. (2013) 타경 20436. 그럼 매매가가 얼마죠? 이거 매매가가 지금 6,500에서 7,000 정도 되고요. 전세는 3,000 정도 됩니다. 근데 매매나 전세 물건은 없고 월세로 한 건 정도 지금 물건이 있습니다. 전세는 3천인데 전세 매물이 없고요. 네. 전세 거래는 되나요? 전세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보죠. 승차도 나오네. 네. 네, 이건 지금 인천에 있는 덕산 아파트인데요. 5층 중에 4층이고 12평의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나 보증금이 좀 작아서 이거는 한 2,200까지는 배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나머지 300만 해결을 되면 되겠다 싶어서 우선 선정한 물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물건 분석 한번 해볼게요.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다 무시하고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구매은행 사이트나 국토 사이트에서 확인해서 봤더니 6,500에 7,000이 매매가고 전세가 3,000인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저가는
4,410만 원인데 5,1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미납을 했죠. 권리를 한번 볼게요. 왜 미납했는지 한번 보죠. 근저당은 2012년 11월 15일 날 개인이 들어와서 4,500 근저당 설정을 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2010년도 7월 20일 전입 확정 배당 요구했으니까 2,500만 원을 다 배당받죠. 처음에 낙찰을 받으면 낙찰금에서 이 사람 먼저 나가는 거예요. 1순위니까 2,500만 원을 다 배당 받습니다. 100%. 그리고 대항력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정병천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말이 복잡하죠. 한마디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주던 안 주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근저당보다 이 사람이 앞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 받습니다. 돈을. 2,500만 원 다 받아요. 그리고 받고 나서 남은 금액 갖고 함영찬 씨가 받게 되죠. 근데 전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5,100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정병천이한테 2,500 부분의 배당이 떨어지고 나머지 2,600 정도인데 함영찬 씨가 2013년 3월 7일 날 3,200으로 신고를 했죠. 3,200의 연금리, 이자가 18%, 연체 이자가. 근데 13년 3월 7일이니까 14, 15, 16 해가지고 3년간 연이자 18%니까 3일에서 38에 24에서 54%가 여기 추가되는 거죠. 3,200에 54%.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700 정도니까 4,900 정도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받아요? 3,000을 받습니다. 왜? 낙찰가가 5,10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면 경매 진행 비용을 누가 받습니까? 법원이 받아요. 법원이 우리 고속도로에 길 깔아놓고 통행료 받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법원이 계속 성장합니다. 법원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다 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분석에는 하자가 없어요. 2014년 1월 27일 날 권옥희 지분 소유권 인정 판결문이 제출됐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강미정이라는 사람인데 강미정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는 교환이에요. 이 교환은 뭐냐? 부동산을 맞교환한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 나는 토지하고 교환하겠다. 나는 상가하고 교환하겠다. 맞교환을 한 거예요. 맞교환했는데 2014년 1월 27일 날 경매 신청한 후에 이 집에 대해서 권옥희가 소유권의 인정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100의 낙찰을 받고 좋아서 6,500에 7,000짜리니까 일단은 뭐 우리 수준에 떨어지지만 이 사람은 좋아했어요. 5,100의 낙찰을 받고 좋아가지고 잔금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걸린 거죠.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전에 이 사람 낙찰 받았을 때도. 근데 안 본 거죠. 왜? 경매 컨설턴트가 좋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금 납부를 고민하다가 미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소유권 이전 판결문 제출했잖아요. 판결문을 봐야 돼요. 공보조율을. 근데 판결문이 있으니까 제출했겠지 뭐 이 사람 바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있나요? 네. 네. 또.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2015 타경 35989. 3508? 9. 이거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저희 회사하고 가까워서
살면 좋겠다 네. 싶어서 선택한 물건입니다. 우선 대항력은 없고 임차인이 있으나 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에는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세는 한 4억에서 4억 4천. 매매는 4억 4천. 네. 전세는 3억 2천 정도고 전세는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뭐 매매나 전세 물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매매는 4억 4천이고 전세는 3억 2천짜리 반송동에 있는 서해도 블루. 36층 중에 35층이니까 로얄특이죠. 그리고 유승영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는데 1순위 근저당이 2010년 12월 3일날 4억 2,800 농협에서 이빠이 대출을 받았죠. 살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그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으로 샀습니다.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2010년 12월 9일 12월 3일날 대출을 4억 2,800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농협에서 4억 2,800을 받았으면은 실제 받은 건 얼마입니까? 채권 최고액이 4억 2,800이면 4억 천? 채권 최고 실 금액 부분은 120%로 나누시면 돼요. 4억 2,800에 120% 거의 이 금액 나올걸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2층 여기에서 거의 이 금액을 쭉 이자를 갚다가 언제? 2015년 10월 12일부로 경매 신청한 거죠. 농협에서. 이자가 2달 안 들어오면 경매 나옵니다. 진행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금을 못 냈으니까 화성시에서 압류가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제 농협 부분이 12월 3일날 받고 임차인을 받은 거예요. 임차인을 받았는데 1억 3천을 무려 받은 겁니다. 배당 전입신고, 임차인 완전 FM이죠. 12월 9일날 전입신고하고 12월 9일날 확정신고 했어요. 그래서 경매 나옵니다 해서 배당 요구하십시오 하니까 배당 요구도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1억 3천이에요, 보증금이. 자,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협에서 4억 2,800 채권 최고액이 있는 등기부등본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2010년도에 4억 3,600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좋은 집 없어요 했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아 이거 좋아요 해가지고 1억 3천을 받게 만든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근데 중개인이 그 중개할 수 있는 부분은 1억까지만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얻으려면 극복을 하려면 중개인한테 1억 배상 부분에 그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가서 그때 매매 계약서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그 중개인 부분 해서 그 보상 부분을 진행하면 중개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보험이니까 거기에서 받게 만들면 최선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은행이 지금 농협이 보세요. 2015년 10월 12일 날 3억 6,300. 지금 5월이죠. 4월이죠. 그러면은 6개월이 흘렀어요. 3억, 그럼 몇 프로죠? 아까 연 이자가 18%니까 6개월이면 9%. 3억 6,300에 9%를 얹어서 받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그냥 계산하면은 약 한 3억 9천 정도 나오죠. 그죠? 이 은행이 가져갈 돈이 3억 9천이에요. 근데 낙찰이 3억 9천 미만이 되면 임차인은 단 1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대출이 2010년 12월 3일 날 받았던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소액 임차인 제도를 둬요. 이건 뭐냐? 임차 보증금을 작은 거는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 국가가 보장해 주는 내용의 근간은 이 물건의 말소 기준 듣기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예요? 2010년 12월 3일. 그럼 이날 설정된 기준을 보고 얼마를 배당받을지를 모르잖아요. 소액 임차인이 어느 기준에 있을지 기준별로 다 틀려요. 근데 친절하게 오른쪽 화면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오죠.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근저당 설정일이 2010년 12월 3일 기준은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여기 기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담보물건 설정일. 여기 기준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여기는 어딥니까? 화성. 화성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정비계획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어디? 밑에 보면 되죠. 과밀 억제 권역이란 하남시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화성시가 안 나와 있죠. 네. 그럼 화성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 됩니까? 그 밑에 되는 거죠. 광역시. 여기 중에서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광주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